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드리고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휴가철이고 이래서 상당히 뭐 다들 좀 자리에 안 있고 야외라도 머리 식구도 놀러 가지고 이러는데 저도 한번 나가 보니까 안 좋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뭐 따로 뭐 또 잡힌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이래 해도 우리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는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수업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 타임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뭐 명리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먼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바로 음양오행론입니다. 물론 그 음양오행론이 그 뭐 중급이나 고급 과정에서 안 써져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또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이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거기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라고 책에 있는 내용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저걸 이제 음양오행으로 이제 사주를 풀어보는 거 그죠? 사주를 간명하는 거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과정에서는 그 실제적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6층과 10성으로 대입을 합니다. 이제 그 6층과 10성으로 대입해서 이제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그 상생상극론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은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한 거고 대우주와 자연의 그 변화 이치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 인간들을 대입시켜서 우리 사람들의 살아나가는 모습 이런 걸 이제 분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측을 해보고 하는 내용들은 6신과 10성으로 사실은 다 풀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과정에도 제가 뭐 체계적으로 나가진 않았지만은 아직 뭐 타임이 여러 타임으로 나눠져 있어서 안 했지만은 오늘쯤에는 그 6층과 10성에 그 일단 그 거기도 6층과 10성으로 보는 뭐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야기했는 것들 내용을 종합해서 집약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게 6층과 10성의 심리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6층과 10성으로 알아보는 인간관계의 어떤 인연 이런 게 이제 어떤 뭐 법칙의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이제 비교해서 풀어보면 이것도 이거 인연의 법칙이 있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성에 있어서 그 6층과 10성의 작용력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근데 결국 6층과 10성의 내용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6층과 10성의 관계는 기초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을 그걸 이해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이 단어가 새로운 말이 발생된 비견급제라느니 뭐 이런 게 이제 6층과 10성의 이제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상생상극론은 똑같은데 기본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어떤 관계에서 이제 인연 또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성향 그다음에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육친이라 하는 거는 이제 비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죠? 비겁이라 했고 그럼 그 비겁은 이 오행과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자연의 것은 비겁은 목과 같다라고 했고 근데 물론 비겁이 단지 목이다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다가 이제 비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계에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토는 토생금으로 금은 금생수로
수는 다시 수생목으로 이런 오형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그림이 좀 안 이쁘네. 얘. 이 금이 너무 저러 왔네. 여튼 뭐 어떤 이런 관계인데 관계에서 이 비급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비급은 결국은 나와 같은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자, 나와 같은 글자와 같은 것을 비급이라 했다. 오행. 비급은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급이, 그래, 비급에 해당되는 오행의 글자가 상생해 주는 글자는 결국 식상이라 했다는 거죠. 식상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식상이 상생해 주는 글자를 이 재성의 별이라고 했다는 거죠. 재성. 이게 이제 재물을 써요. 재성의 별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재성에 해당되는 오행이 다시 생해 주는 글자는 이제 관성이라고 했다.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이 생해 주는 글자를 다시 인성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다 하시는데, 그런데 각각 여기에서 음량이 다르더라는 거죠. 양도 있었고 음도 있었다는 거. 그 기준은 결국은 나에 해당되는 글자와의 관계. 계속 반복된 얘기죠. 나라는 글자가 해당되는 글자가 목 중에는 각도 있었고 을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떤 게 나있나에 따라서 그 음과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음양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음양은 양은 비견 같고 다름이죠. 같고 다름에 내가 양이면 양 같은 거, 음의 글자면 음의 글자. 같고 다른 것은 같으면 비견이고, 그죠? 다시 다름은 급제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식상은 결국 식상도 같으면 나와의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 했고 다르면 상관이라고 했다는 거죠. 재성도 마찬가지로 나와 이 음양이 같으면 이 편자가 들어가서 편제라고 했고 다르면은 정제라고 했잖아요. 관성도 마찬가지고 같고 다르면 같은 걸 편자를 넣어서 편제가 아니죠. 이건 관이죠.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인성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같고 다름으로써 편자를 써서 편인이고 정인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뭐 비급이니 비견이고 급제고 쓰는 10개의 별을 쓰는 그 근원지는 음양오행에서 만들어진 거죠. 음양오행에서 상생상극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 기준은 내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준이 돼서 만들어진 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 보면 그러면은 자 먼저 뭐 제가 이제 총칭해서 여러 가지 오늘 단지 이제 세 가지죠.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더 뭐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사주 속에 있는 8글자를 가지고 이 육신과 십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성향도 보는 그런 것도 다 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지금 자 먼저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보는 것은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로는 일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간이 아니라 심리는 요 갖고 있는 요 속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의 특징이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더라. 그럼 간목의 특징적인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막말 을목이라면 또 을목의 특징적인 그 특징, 특성 이런 게 이제 내게 이제 내재되어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것이고, 그다음 심리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글자에 또 그 숨겨져 있거나 여기 있는 글자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거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습성으로 심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인목 속에는 병화도 가지고 있고, 그죠? 자기 본래이거든. 아니지. 자기 본래의 거는 갑이죠, 갑. 그죠? 갑인데, 이 병화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두 개의 양자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심리가 될 때. 자, 그렇다면 이게 심리가 어떤 심리입니까? 위의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여기 위에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자는 육신적으로는 비겁에 해당되지만은 비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음양 같은 비견에 해당된다. 그러면 비견성 심리를 갖고 있다. 성향을 갖고 있다. 특징을 이 사람은. 그죠? 그럼 비견성 성향은 우리가 육신에 이제 그 풀이를 할 때 어떻습니까? 비견은 이제 비겁은 일단은 주체성을 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 주체성이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네. 이제 이런 거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향을 갖고 있네. 그럼 육신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비견이라 하면은 여기는 일단 공으로는 이 정신적인 면에서 비견이라 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주체성을 뜻한다 했지만, 그다음 이 공으로 볼 때는 인연법으로 볼 때는 비견의 친구와 같은 나와 동등한 위치, 그죠? 동등한 위치. 그럼 이 자리는 부부의 궁자리니까 그러면 부부의 궁자리는 그러면 결국 부부의 성향은 친구와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을 나의 아내 또는 나의 이제 남편으로 좀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인연이 이제 이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이 천지에 간에 그 에너지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럼 뭐 바꾸어질 수는 없나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친구와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상대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게 이제 육신과 인연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또 비견적 성향은 비견적 또 사회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성향은 비견이라 하면은 이제 굉장히 내가 주도하는 그런 성향. 그다음 이 정신적으로는 경쟁심, 주체성 뭐 이런 걸 내야지만 사회적으로는 내가 생존해야 된다 하는 생존 욕구. 이제 요 두 개를 같이 우리 놓고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어떤 한 내용들 내가 쭉 적어놨는데 무분별하게 막 적어놨는데 어떤 게 정신적인 역할이고 어떤 게 심리적인 거고 어떤 게 사회적인 거고 어떤 인연이라 하면 뭐 막말로 뭐 지금 여기 해놓은 내용을 보면 쉽게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연이라 하면 인연법은 비견급제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친구, 동료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육신 관계를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주체성이나 경쟁심, 시기, 질투가 강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회성으로 볼 때는 비견이 잘 있으면은 생존 욕구가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욕구가 강하다.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연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이 사회성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 심리적 성향, 정신적 성향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건데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주는 8글자 5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만약에 이 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격을 제외하고 5행 구조가, 그죠? 목, 화, 토, 금, 수 5개 골고루 있을 수도 있고, 골고루 있으나 어떤 게 자리가 잘 있을 수 있다. 제가 지금
잘 있다 하는 내용은 근거는 천간에 뜯는 있는 글자가 저는 뭐 뜯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의 뿌리를 잘 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뿌리가 잘 뒀다 하는 것은 이제 비견급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같은 오행이 되겠죠. 그럼 같은 오행은 두 개는 될 거 아닙니까? 요래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주에 정확히 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고오행이 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세만 있지 약하지 않는 거 분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특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오행의 내 사주구조상 오행에 그 하나의 오행의 글자가 여러 개 있더라. 그죠?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같이 안 있고 이래 막 있지만은 지그재그로 한 주에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더라. 이러면 이제 이 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든 다자가 있을 때도 그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뭐 토가 다자 그러면 토가 토의 성향이 강하다. 그죠? 금 다자 그러면 금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것과 다자가 그 사람 사주 8글자에 차지하는 게 하나의 오행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오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세 개의 오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목을 비겁이라 해놓는 거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놓은 이유는 오행적으로 목의 성향 자체가 육신의 비겁의 성향과 거의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목에 이제 이래 놓는 거라. 또한 목이란 에너지는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목을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비겁이란 화도 비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행이 어느 것이든 다 비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간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은 오행은 이제 지난번에 전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겁이라면은 이제 이 비견과 급제죠. 비견을 어깨 견뎌서 비견과 급제를 말하죠. 비견과 급제를 말한다. 이건 이제 비겁이라. 이렇게. 자, 비겁이 다자. 만약에 비겁이 많다. 많다는 그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강한 것과 많은 것과 두드러진 성향이 나타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하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비겁이 많다라면 처음에는 이 이제 오행의 자연의 성향을 이제 이미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육신의 이야기 나오니까 비겁이 많으면 어떤 성향이 나타납니까? 다시 비겁이 많으면은 여기서 생해주는 식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많으니까 많은 힘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극하고 있는 재성은 내가 극하고 있는 재성의 힘이 많이 실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관성이잖아, 관성. 관성은 나인데 힘을 주는 거잖아. 나인데 힘을 빼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관성은. 나를 다독거린다, 억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억제하는데 내가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서, 그죠? 여기에 이 관에 대한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하겠죠. 관은 비겁을 때리는 자잖아. 그죠? 비겁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면 다시 말하면 이게 약하다는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잖아. 이게 힘이 세다라면 만약에
강하다 하면은 요거는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약한 것으로 내가 원래는 다독거리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자제를 하게끔 다스려주는 그런 인자인데 그게 약해지면 내가 강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 인성이라는 게 있죠. 저게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성이 나를 생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도가. 그런데 내가 강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야의 기운을 그냥 빼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 글자의 이 인성에 대한 기운을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겁이 내가 생해주는 것과 내가 극하는 것과 나를 또 제도하는 것과 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러한 글자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 또는 여기 또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내 거 있잖아요. 내 거. 내 거. 이 다섯 가지의 영향을 준다. 그리고 오행의 5개의 영향을 다 준다는 거죠. 동시적으로. 그래, 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사회성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비겁이 강하니까 다나 뭐, 강이나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자나 강자나 같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비겁이 지금 뭐 다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겁이 강해지만 이 사람은 사회적 성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생존력 이렇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생존력 그냥 사회적으로 생존 욕구가 강하다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존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글자는 내 사주 속에 얻은 글자든지 간에 그 글자가 있기 때문에 비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글자에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자, 비겁이 강해지니까 식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향으로 내가 표현하는 방법은, 그죠? 식상은 여기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표현하는 거다. 그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시 말하면 요게 강하면 다른 거는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나만 강하냐, 나만. 그래, 주체성만 강하고, 그죠? 사회적으로는 주체성만 강하고, 그 다음에 내 성품적으로는 주체성만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남한테 뺏으려고 하고,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향들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내가 주체성이 아주 강해지니까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 아래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위 사람 이거는 나의 직원이라면 여기는 나의 손님이잖아. 손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손님 말 듣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다들 엄마도 무시하고 엄마 생각이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 독단적으로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낸 데 돛대라는 개념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런 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은 자기가 고집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인연적으로는 인연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인연법은 식상은 여기서 이제 인연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식상은 여자로 볼 때는 자식이라 했고 남자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인의 엄마니까 이 장모, 그죠? 장모가 되죠. 근데 내가 주체성이 강하면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 이런 성향, 인연법으로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좋고 나쁘고 긍정과 부정의 차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 볼게요. 나를 제도해 주려고 하는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고 이게 많아서 문제, 강해서 문제니까 이걸 평준화시키고 제도하는 게 그게 이 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야를 제도해 주려고 똑바로 하려고 하면 야의 기운을 빼주거나 그다음 또 무슨 뭐 야를 극해 주거나 이런 거잖아. 못하게.
너무 지나치게 팔팔거리니까 이제 이 자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 약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좋고 나쁘고의 이제 인연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연은, 그러나 좋은 거는 일단 이게 평준화돼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한테 좋은 인연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글자와 여기에 있는 육신은 나한테 여기에 육신한테는 좋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그 인연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는 이런 사람한테 여기 있는 남자라면 관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되고, 이런 사람한테 관은, 이런 사람의 여자는 관은 남자가 되는 거죠. 남편. 이게 이제 좋게 다가간다는 거죠. 운이. 그러면 비겁 강자나 다자는, 그죠? 결국은 남편이 상당히 나한테는 이제 좋게 쓰여진다. 이런 얘기잖아. 좋게 쓰여.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 내가 좋아진다.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여자는, 자식도 나한테는 상당히 좋구나. 그러면은, 자, 비겁다자나 강자에게는, 비겁다자와 강자인 여자는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복 없는 년이 서방 복도 없다. 이런 얘기들,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그와 반대겠죠. 이런 경우는 자식 복도 있고 왜 용신급으로 쓰여지니까 나한테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식 마이너스로 좋다. 이런 얘기고. 서로 그렇게 이제 인연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나치게 비겁에 해당되는 글자가 약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심성은 어떨까요? 착하겠죠. 아주 내 주관적이지 않고 내 어떤 타의 주관에서 남한테 귀도 많이 열어놓고, 그죠? 같이 이제 서로 내가 주체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히 이제 착하게 보여지죠. 또 사실 또 상당히 착합니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그게 뭐 착하다, 뭐 안 착하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고집이 좀 센 사람이고, 거기는 고집이 약한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한테는 또 인연이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 사람의 성품은 이 사람하고 반대적 성향이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성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다자나 강자는 내가 주도적으로 사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삶의 방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약한 반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 또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고, 이런 그 사회적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인연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는 이 글자나 이 글자는 오히려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겁이 약하니까. 약하다는 것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도와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다 요거가 해당되는 요거. 나를 생해해 주는 거잖아. 생해해 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인성만 나를 생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는 글자가 관도 있고 인도 있지만, 관은 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는 거고 억압하는 거고, 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그냥 나한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인성이 나한테 좋은 인연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결국은 인성의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인성의 혜택을. 근데 인성이 내 글자에 있나 없나는 거죠. 있나 없나를 따라서 이제 인연이. 그렇다면 이제 결국 다시 말하면 신강신약일 수도 있는데, 이 비겁다자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자와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이 반대로 쪽이죠. 완전 반대적인데. 이러한 인연들을 내주면서 챙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 그런 개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죠. 달라진다는 이런 얘기. 자, 만약에 여기서 오행적으로 또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 이 그림처럼 목이 비근급에 속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약자다. 주가 이 비급이 약하다. 그런데 목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의 그 개운적 방법은 수생목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자연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글자는 인성이지만 그럼 인성은 뭐 글과 학문을 뜻하고 문서를 뜻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이모, 외가 쪽 그죠? 이제 거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와의 인연을 가져라는 거죠. 그의 인연의 기운을 많이 만나라는 거죠. 이래 이제 이게 이 나무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래 이 비겁이 내가 주체성을 좀 돋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연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옷 색깔을 바꿔 입어도 이런 이제 이 색깔이 바꿔 입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내 주변에 만나는 환경의 사람들을 바꿔도 이런 얘기거든.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성향이 목기가 강하냐 화기가 강하냐 그 이제 인성에 해당되니까 나한테는 자연의 기운이 인성에 해당되는 자연에서는 나한테는 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어떠한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한테의 운은 달라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자 만약에 지금 육친만 가지고 내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육친만 가지고는 여기 성향이나 이런 건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는 대책은 뭡니까? 이 자연의 것을 끌어다가 가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의 것에서 풀이는 이것으로 하대요. 우리가 사주 8글자를 세워 나누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음양오행으로 풀어봅니다. 음양오행으로 풀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주 자연의 기운을 어떻게 받고 그냥 어떠한 성향을 갖고 그 기운이 내재돼 있냐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육친과 십성의 관계는 이 관계 속에서 그냥 육친과 십성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푸는 거예요. 그냥 그걸 육친과 십성을. 그래서 이제 이 육친과 십성에서 이렇게 이제 풀어본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로 비견이 있으니까 식상이 만들어지고 상생상국론에서 식상이 재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나는 어떠한 인연을 만나야 좋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좋게 작용한다. 그럼 그 인연이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식상과 관이 나한테 좋더라. 식상과 관이 내한테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 식상과 관을 내가 이 관에 해당되는 글자죠. 오행에 기운을 그 기운이 강한 사람들과 이것도 이야기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연의 기운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받아서 또한 아까 이야기처럼 신약자는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의 기운이거든요.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이제 많이 만나는 게 기분에 좋다. 자, 이런 얘기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들은 육친과 여기 이제 제가 드린 그 글자에 보면 뭐 제가 반복적으로 뭐 이야기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자 그거만 한 가지. 그다음에 자 우리가 중요시 뭐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그 이러한 성향 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뭘 알았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 심리, 심성, 특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연은 어떠한 인연이 좋게 다가오고 또 어떠한 인연은 나한테 오히려 내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좋지 않은 인연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성향은 이 사람의 사회적 성향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겠고 사회적 주체성이 강해서 아무데나 내놔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 내놔도 저 사람은 던져놔도 먹고 살 사람이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하에서 보호가 있어야지 살 사람이다. 이러한 성향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읽어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약에 나는 내 혼자 사회에 던져놔도 저 사람은 충분히 지 혼자 다 먹고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더 좋게 해주는 글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식상과 관에 대한 그 해당되는 오행이 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갖도록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내가 주체성이 약하고 이래서 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 결국은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거죠. 그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를 그 에너지가 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기운을 많이 보강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종합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충분히 좀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인연적인 것도 자꾸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인연적인 것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한 거 또 그 전에 거라도 또 궁금한 거 내지는 질문거리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강의하실 때 비극 강자는 남편하고 자식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편하고 자식을 더 챙겨야지만이 그게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예. 강자는 네. 그죠? 강자는 결국은 아까 희용신으로 또 들어갔는데 강자는 기운을 설기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억제하는 거잖아. 그 글자가 좋은 글자지 않습니까? 이 글자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이 글자가 내가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복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자,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면 어떻습니까? 없다 하더라도 이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내 사람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혼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살면 완전히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정을 꾸렸다라면은 남자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덕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길을 설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 있던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좋다는 거라. 내한테 덕이 있다. 이 사람들을 이 인연을 통해서 내한테 좋다.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환경이 없다. 내 사주 속에서는 이게 강한데, 자, 내 사주 속에 이게 강한데 이게 있다.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강한데 이것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회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 있습니까? 이거는 없죠. 일단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사회적 관계, 직장, 그죠? 직장 속의 남자들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후배, 제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똑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그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게 내한테 좋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사회적으로도 식상과 재성과 이게 다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라는 거죠. 내 사주 속에 있으면 낫지만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그 인적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라. 그게 내한테 덕이 된다는 거잖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야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지주체성. 완전히
돛대 위에 갈매기 내 마음대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남 이야기 안 듣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직업이 한 3개 정도 됐는데 예.